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과 SEC 드디어 소송의 마지막 판결을 예상되고 있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자, 이번 주에 최종 판결을 예상하고 있고, 늦더라도 8월 초에는 무조건 끝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지배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리플과 SEC 물론 지겹도록 싸웠습니다. 4년이 되는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았었는데, 이제는 2024년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SEC의 축소된 힘을 그대로 노출시키면서 이제는 리플과 합의점을 빠르게 찾을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나누어졌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여기 내용이 보시면 리플과 SEC 간에 4년 동안 걸친 법적 분쟁이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애널리스트 프로에스 판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벌금과 명령을 결정하는 중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되는 그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소송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은 굉장히 무게감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24년도 대통령 선거가 앞에 있는 상태에서 민주당도 공화당도 가상자산 시장을 더 이상 건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기관들 또한 그 부분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년입니다. 4년 동안 엄청나게 하방 압박을 많이 받았고, 다른 코인들 빵빵 튀어 올라갈 때 리플 코인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움직였다. 자, 그 부분을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서 영상을 좀 더 이어갈게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지금 일봉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바닥 구간을 딛고 다시 반등 구간에 올려놨는데 그냥 쭉쭉 올라갔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결과치가 나오기 전까지 이 850원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점까지 여기 바닥에서 요만큼 올라왔는데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혀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리플 코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4년 동안 하방 압박을 많이 받았고, 작은 박스권 라인 안에서 계속적인 움직임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리플 코인을 오랫동안 들고 있던 분들이나 강력한 홀더분들 또한 힘이 빠지고 지치게끔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는 끝나간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일봉을 보면 느낌이 조금 덜 하실 텐데 주봉을 보시면 확실하게 보여지실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2022년도부터 현재 2024년 현재까지도 이러한 박스권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여기 1000원 라인을 돌파했을 때 만들 얘기하는 1달러를 올라갈 것이다, 1달러는 상승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1달러 무조건 1000원 라인은 돌파해야지 나올 수 있는 스코어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리플 코인이 이제는 하방 압박을 크게 주었던 SEC라는 강력한 악재성 이벤트가 해소가 된다라는 그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너무나 긴 시간 동안 힘들게 운영했던 리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직까지 850원 라인 밑에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한 앞으로 이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빛을 발한다. IPO도 있고요, ETF도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상승 요인들이 많지만 이 SEC한테 가로졌던 그러한 상승 모멘텀이 빛을 발한다. 그렇다는 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보여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하나씩 하나씩 그 부분을 잡아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아랫부분에 링크도 있거든요.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겁니다.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 함께 하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리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새벽이죠.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줄 만한 요인들이 나왔는데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미국 정부의 실크로드 압수 물량 29,800개의 비트코인이 이체가 되었다. 자, 지갑으로 이체가 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부분이 이제 곧 매도 시점이 잡을 수도 있겠구나. 독일 정부가 매도했던 것처럼 미국 정부도 이제 매도가 나온다면 시장은 또 한번 흔들릴 수 있겠죠. 자, 이전에 마운트 곡스의 매도 물량이라든지 독일 정부의 매도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엄청나게 흔들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재차 반등 구간을 빠르게 갖고 왔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비트코인 ETF의 물량이 흡수를 한다든지 고래들, 미국에 있는 고래들이 흡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왔죠.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흔들 수는 있지만 다시 한번 반등 구간 또한 빠르게 가져온다는 거,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물론 시장에서 계속적인 좋은 부분만 나올 수는 없습니다. 변동성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마찬가지로 리플 코인의 가장 강력한 약점이었던 이 SEC, 이 SEC 위원장과의 교체설도 나오고 있는 현재 이 시점에서 당연하겠지만 시장에 리플과 함께 전체적인 코인 시장은 SEC가 힘이 약해지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SEC가 리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코인들을 모두 뭐라고 했습니까? 증권으로 교부지으면서 모두 소송전에 갖고 왔습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제가 이 부분 설명 많이 해드렸었는데 지난 청문회에서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미국의 CFTC 위원장 누굽니까?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입니다. 자, 이 위원회는 미국의 마찬가지로 기관이죠. 자, 미국의 기관이 CFTC 위원장인 암호화폐 80%가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정반대의 입장이죠. SEC는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70에서 80%는 모두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라. SEC는 참고로 증권위원회입니다. 이렇게 힘을 빡빡 주다 보니까 전체 코인 시장이 엄청나게 하방 압벌 가져오게끔 만들었고 리플은 뭐 당연하겠죠. 4년 동안 법정 공방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SEC가 이렇게 힘이 빠진다는 건 당연히 코인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눌렸던 부분이 긍정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점을 가져오겠죠. 미국의 CFTC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건 앞으로 24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서 시장은 그만큼 변동성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SEC의 힘이 확실하게 약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CFTC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에 규정을 짓겠다. 암호화폐 시장에 관할권을 주세요. 증권과 상품의 정의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라고 CFTC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상원 의원은 뭐라고 합니까? 오케이, 그러면 CFTC 너희 암호화폐 규제권에 대해서 부여할 수 있도록 법안을 추진하겠다. 상원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한 데는 당연한 이유가 있죠. 이전에 엄청난 공약들을 펼쳤는데 내가 대통령 당선이 되면 SEC의 힘을 확실하게 누를 것이다. SEC의 힘을 축소시킬 것이다. 엄청나게 말이 많았죠. 왜 그러냐면 우리 미국 국민들의 80% 이상이 주식과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아이들이 투표를 해요. 누구 투표? 대선에 투표합니다. 당연히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이제는 가상자산 시장을 그냥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냥 방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대통령 당선이 되기 위해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관들 그리고 미국 정치판이 이제는 가상자산 시장을 중심에 두고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하겠지만 SEC의 힘을 약하게 만들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최근에 SEC가 조사를 중단하고 있는 부분들 엄청나게 많이 보였죠. 미국 SEC는 스택스의 개발사 히로의 조사를 중단했고 이전에 팍소스의 조사도 중단했고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이더리움 ETF도 나왔죠. 이 말인즉슨 전체적으로 이제 SEC의 힘이 약해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바이낸스입니다. 자, 이 SEC는 코인만 잡은 게 아니라 코인 거래소까지도 소송을 벌였거든요. 근데 미국 법원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이낸스 소송권에 대해서는 모두 승인할게. 근데 바이낸스가 판매했던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내가 기각하겠습니다. 2차 판매도 기각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리플 또한 마찬가지죠. SEC가 리플을 잡고 있었던 부분은 SEC의 죄송합니다. 리플의 판매가 이건 증권성 여부가 있으니까 이거 판매를 해줘. 근데 기각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졌죠.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힘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 물론 SEC와 니플이 계속적으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분도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7월 14일 그리고 7월 25일 날짜로 7월 18일은 취소가 되었고 취소된 부분에 실망 매물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그 기대감이 나오는 7월 25일 또한 8월 1일까지도 비공개 회의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XRP에 관련된 부분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왜? 비공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비공개이기 때문에 SEC와 니플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우리는 집중해서 봐야 된다. 이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이 확실하게 니플의 합의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해당되는 비공개 회의조차도 집중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물론 비공개 회의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다. 이 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XRP 커뮤니티는 뭐라고 합니까? SEC의 비공개 회의에 실망감을 가져왔다. 소송의 해결 단서 없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게 7월 27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이럴 실망감을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시장은 흘러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24년도 대통령 선거가 안 합니까? 이건 무조건 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부분들이 SEC한테는 힘을 더욱더 축소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SEC를 임명한 그러니까 게리 겐슬러를 임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조 바이든 현 대통령입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사퇴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그 부분들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쪽으로 너무나 많이 쏠려 있었죠. 그래서 사퇴를 하면서 부통령인 해리스한테 공을 넘깁니다. 자, 해리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가상자산 시장 비공개, 바이든처럼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지금 현재 가상자산 시장의 대표들을 만나면서 바이든과는 다른 행보를 가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공화당도 지금 가상자산 시장을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공화당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자, 차기 대선 공화당 후보는 현 정부의 암호화폐 접근법은 아예 유턴을 해야 되고 SEC의 권한은 너무나 과도하다. 내가 당선되면 대다수의 암호화폐 규제는 철폐할 것이고 SEC 규모는 축소할 것이다. 이러한 공약들을 이전부터 내놨습니다.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확실한 가상자산 시장에서 안정적인 표를 얻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왔었다는 거. SEC는 누가 되든 간에 2025년도 초에는 게리 겐슬러는 사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시장을 긍정적으로 끌어올려주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8월에 니플, 마찬가지로 이 10억 개의 달러가 상당 토큰이 시장에 풀린다라고 합니다. 자, 리플 아발란체도 그렇고 총 15억 개 중에 10억 개의 리플이 풀린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자, 리플이 10억 개가 풀린다고 해서 모두 다 풀려서 매도가 나옵니까? 그렇지가 않죠. 이거는 리플의 매달 첫 영업일 날 나오는 이슈입니다. 어떤 이슈인지 보면 7월 달도 마찬가지였죠. 자, 7월 달에 락업 해제된 물량이 있었어요. 7월 2일 날짜로 4억 개가 락업 해제, 5억 개가 락업 해제가 같은 7월 2일 날 되었습니다. 근데 같은 날짜로 락업된 부분도 보시죠. 같은 날짜 7월 2일 날 5억 개가 다시 락업, 그리고 3억 개가 다시 락업. 이게 뭡니까? 이 락업이라는 거 굉장히 겁먹을 만 하거든요. 락업이 해제된다는 건 뭐냐면 해제가 된다는 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락업이 묶였던 물량이 풀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매도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시장은 또 매도가 나오면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단가가 락업이 해제했다고 해서 매도할 단가인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850원도 안 간 단가입니다. 1000원 라인 때까지 있었던 리플이 850원 여기 라인에서 락업이 해제했다고 해서 바로 매도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기업들, 기관들, 그러니까 고래라는 세력들 입장에서 보시면 락업이 해제됐다 해서 바로 매도한다. 단가도 안 보고 매도할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락업이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은 매달 첫 영업일 날 항상 리플한테 나왔던 소식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 코인 현재 시점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반등 구간을 가져오고 있는지 말씀드렸던 여기 1000원 라인을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고 3년 동안 이 1000원을 못 들었습니다.
3년 동안 못 들었어요.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3년 동안 묵혔던 박스권이 돌파 시도를 한다? 이건 새로운 시세가 나오는 거고 새로운 변곡점이 나오는 시점이에요. 이 시점에 우리가 매매 대응을 놓치게 되면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왔을 때 말로 1달러를 갔다. 근데 지금 이 단가에서 나는 매수를 못했다. 그러면 엄청나게 후회하시겠죠. 왜냐하면 니플코인 많이 욕도 하시지만 니플코인 정작 반등하고 엄청난 상승력을 보여준다면 당연히 후회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니플에 투자하고 있는데 만약 그런 입장이라면 후회가 남겠죠. 그런 후회가 남지 않도록 영상을 여러 번 찍어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영상에서 니플코인 많이 올라서 영상 찍어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고 반등 구간에서 그냥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횡보 라인을 가져올 때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 확실한 슈팅 구간은 나올 수가 없고 나올 수밖에 없고 SEC한테 무조건 결론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니플은 이제 가장 강력한 악재가 해소가 된 부분에서 당연히 이 기회를 꼭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가져가기 때문에 나는 니플에 관심이 있었다. 난 니플에 오랫동안 들고 있어서 매입 단가 1,500원 이상이고 2,000원 이상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확실한 바닥 구간이고 완전한 반등 구간을 앞에 있는 시점에서는 무조건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시점을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모두가 매입 단가가 틀리고 해당되는 부분에 투자 가용 금액도 틀릴 겁니다. 그럼 따로따로 한 분 한 분씩 잡아드려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드린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신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정치판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간단하게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제 날짜로 미국 정부의 실크로드 압수 물량을 매도가 나올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압박했던 부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게 새벽에 나왔던 부분인 거라서 새벽에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마운트 곡스의 물량도 독일 정부의 매도 물량도 우리는 겪어왔습니다. 변동성이 엄청 나오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반등 구간을 빠르게 가져왔다라는 거. 근데 이 반등 구간을 빠르게 가져오게 된 결과가 따로 있죠.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의 증가가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라는 거.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미결제 약정이라는 거는 미래적인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당연하겠지만 미국 지금 대선을 앞에 두고 있어요. 이거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리는데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지금 시점에선 가상자산을 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정치판 자체가 지금은 항상 가상자산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지금 현 정부죠. 바이든 정부에서 엄청나게 코인 시장을 압박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고 있는 미국 국민들 입장에선 이에 대한 공약이 확실하게 나와야지 표를 던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2024 컨퍼런스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발언했어요. 자, 엄청난 발언들이 많은데 하나씩 보면 비트코인 세계 정상급 자산으로 성장할 것이고 금보다 시총이 커질 것이다. 미래에는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이 미국이 선점해야 된다. 미국의 달러를 위협 안 할 거야. 이제 지속 상승할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을 것이고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할 것이다. 자, 여기 중요한 부분들을 딱딱 말씀드렸는데 달러를 이제 위협하지 않을 것이다. 달러와 공생한다는 겁니다. 달러와 같이 살아가는 게 코인이라는 거. 이 부분을 트럼프가 직접 발언했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커져. 트럼프는 전 재임 시절에 비트코인이 달러를 위협하기 때문에 코인을 밀어내는 정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코인이 엄청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적인 전략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구축한다. 이게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판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미국이란 나라에서 코인이 얼만큼 힘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이게 7월 29일 날 나왔던 부분인데 홍콩의 블록체인 협회는 정부 외환 기금과 비트코인 매입 장기 보유를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의미입니다. 미국이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끌고 간다라는 부분처럼 홍콩 또한 비트코인을 매입 장기 보유하면서 외환 기금과 함께 움직여야 된다. 왜 우리나라가 달러를 얼마큼 보유하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격이 틀려집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판단하시면 너무나 좋겠죠. 이건 트럼프뿐만 아니라 해리스 부통령 또한 지금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어요. 코인베이스, 서클, 리플랩스 등의 암호화폐 기업과 접촉하고 있는 해리스 캠프.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SEC만 가운데 두고 팽당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지금은 대선에 성공하기 위해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미국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어야 되는데 흔들기 위해선 당연하게도 가상 자산 시장의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인 시장을 더욱더 상승으로 끌어올릴 겁니다. 또한 현재 시점에 미국 금리 기준금리도 낮출 부분이 3번 이상 낮출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은 더욱더 시장을 긍정적으로 끌어올라갈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리플코인 차트 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 건데 영상이 좀 길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부분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해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이거를 주봉으로 보시는 게 더욱더 이해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3년 내내 하방 압박을 받았고 이 박스권을 이제야 돌파 시도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1,000원을 돌파했을 때 그에 대한 시점에 상승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1달러가 문제가 아니라 더욱더 추가적인 상승과는 많이 나올 건데 1달러만 가도 난 매도할 것이다. 이러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추세를 보면서 앞으로의 수익권을 더욱더 커진다면 우리 그에 대한 기회도 절대로 놓칠 수 없도록 만들어 드릴 거니까 리플코인 앞으로 시장의 기대감이 큰 만큼 더욱더 큰 슈팅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나오기 전에 먼저 매수와 매도의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한 앞으로 수익권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리플코인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에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신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만들어서 확실한 수익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